드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냄새가 조금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예요. 밤꽃 냄새. 안녕하세요, 닥터 뽀빠입니다. 오늘은 헬스 보충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헬스를 해오면서 헬스 보충제를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었는데 보충제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보충제들이 과연 필요한지, 왜 먹게 됐는지, 각각의 특징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헬스를 해온 지 헬스로는 꽤 오래됐어요. 이제 올해 2020년이 되면서 한 19년째 헬스를 해오고 있는데 취미 활동으로 해온 거죠. 헬스장을 다니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 거를 느꼈어요. 근손실 제끼고 빌런들 보내고 어설프게 안쳐가는 새끼들 다 죽였다. 회장님, 오늘 헬스장이 문 닫은 것 같습니다. 줌바 댄스는 휴강이냐 이 새끼야? 예, 아닙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많은 헬스인들이 생겨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제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항상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너도 보충제 먹어? 또 예전에는 그렇게 보충제를 잘 챙겨 먹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만으로는 뭔가 한계가 느껴지면서 보충제를 하나 둘씩 먹게 되었죠.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이런 보충제들에 대한 어떤 우리들만의 신념이 있죠. 효과가 있던 없던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가보시면은 꽤 큼지막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가방 안에 온갖 종류의 보충제들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을 헬스 고인물들이죠. 아마 오늘 제가 소개하는 보충제들 중에 하나씩은 꼭 드시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왜 보충제를 먹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각각의 보충제들을 기전을 보면은 다들 일리가 있어요. 기전은 맞을 수 있겠지만은 과연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근성장이나 근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많은 실험이 필요한데 그거는 조금 아직 근거가 부족해요. 정말 효과가 있던 아니면 그냥 플라시보 효과든 간에 제 경험상으로는 플라시보 효과도 하나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제들을 먹게 됨으로써 좀 더 동기부여가 되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운동한 후에 보충제를 먹음으로써 뭔가 근성장이 되는 것 같고 근회복이 빨리 되는 것 같고 그런 모티베이션을 주기 때문에 약의 효과를 떠나서 도움은 된다고 봐요. 하지만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과연 우리 건강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충제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법적으로 허용된 많이들 섭취하는 보충제에 한해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리고 추렸는데 8가지가 되더라고요. 간략하게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이죠.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우리가 EAA라고 불러요. 몸에서 합성이 일어나기 어려운 아미노산들, 입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아미노산들을 말하죠.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근성장을 위해서 필수 아미노산들은 정말 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본 단백질에도 기본적으로 필수 아미노산들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위약 효과라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 다음은 글루타민이에요. 글루타민은 비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장내세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지요. 글루타민이 부족하게 하게 되면은 근육을 분해함으로써 글루타민을 만들어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글루타민을 섭취해 줌으로써 근손실을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놈의 근손실. 근손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열심히 근육을 불려놨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근육이 빠져나간다면 이거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최근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는 의학 쪽의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성분이죠. 그 다음은 아르기닌이라는 것입니다. 발음하기도 참 어려운데요. 이건 반필수 아미노산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질소산화물을 만듭니다. NO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응용한 게 우리 협심증 약에 쓰이는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우리 발기부전약이죠. 비아그라 그런 약들의 기전도 NO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의 전구체로 쓰이는 게 바로 아르기닌이에요. 그래서 아르기닌을 먹게 되면은 우리 운동을 하는데 피가 잘 가야 되잖아요. 근육의 회복이나 펌핑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운동적인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혈관 건강에 관련해서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애용을 하고 있죠. 드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냄새가 조금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예요.
남자분들은 싫어하는 냄새죠. 밤꽃 냄새. 그 다음은 HMB입니다. EAA 중에 류신과 알파케토 이석 캐프릭 액시드. 이거의 대사 산물로 근육을 증가시키거나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효과가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뭐 드셔도 되겠지만은 글쎄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바로 베타 알라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이 많이 섭취하고 있는 닭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베타 알라닌입니다. 베타 알라닌은 저번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운동 후에 수소이온 불균형에 의해서 몸이 산성화되는데 이거를 완충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카르노신인데 이거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베타 알라닌입니다. 이거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완충 효과를 더 가질 수가 있겠죠. 몸이 산성화되면은 근피로도 더 증가를 하게 되고 통증, 운동 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베타 알라닌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의 닭 소비량을 보면은 많은 베타 알라닌을 몸에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완충 효과 짱이죠. 다음은 L-카르니틴이에요. 미토콘드리아로 지방산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지방산화의 첫 단계인 베타 옥시데이션에 사용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약으로도 많이 쓰는 거예요. L-카르니틴, 지방산화에 도움이 된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체지방을 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L-카르니틴 효과가 고강도 운동 후에 운동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죠. 다음은 크레아틴입니다. 간에서 합성되는 질소 유기 화합물인데요. 98%는 근골격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 화폐는 ATP라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한번 쓰이게 되면 ADP라고 인이 하나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거를 재인산화 시키는 과정에서 크레아틴이 도움을 줘요. 근데 어떻게 도움을 주냐면 굉장히 빠르게 도움을 주죠. 지금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 막 당장 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리 인출해서 주머니 속에 넣어둔 에너지 화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급할 때 꺼내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양이 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초기에 빠른 에너지 공급을 위해 크레아틴이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ATP를 생산해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순간적인 힘을 내야 되는 근력 운동이나 파워 리프팅, 스플린트 이러한 운동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크레아틴이 분해산물인 크레아티닌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신기하게도 이 크레아티닌의 수치를 가지고 콩팥의 기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콩팥 건강에 대해서는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바로 카페인이죠.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각성제 중에 하나죠. 알게 모르게 카페인 섭취가 많은 나라인데요. 우리를 각성시킴으로써 좀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공부 시간만 많이 있다고 해서 공부 잘하고 1등 하는 게 아니죠. 그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얼마나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운동도 마찬가지죠. 아마 핸드폰을 보면서 설렁설렁 운동을 1시간, 2시간 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1시간 이내로 끝내는 게 더 근육 자극과 근성장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신력도 중요하잖아요. 대개는 우리 정신력에서 지기 때문에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각성제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죠. 자,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보충제들이 사실 더 많아요. 이런 보충제들이 과연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플라시보 효과도 효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몇 가지 보충제를 먹음으로써 내가 운동하는데 좀 더 동기부여가 되고 한다면은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왜 먹는지,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더 생각하고 먹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